됩니다.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요즘 같은 봄날에 강아지 산책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저도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나갈 때마다 여름이 표정이 너무 좋아해서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혼자 산책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강아지랑 이제 같이 산책하시는 분 보면은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건상 지금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바쁘시면은 네. 여름이 어떻게 산책시킬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해도 될까요? 일단 제가 여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네. 산책을 같이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네. 저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름이랑 산책 나가도 되는지. 예. 허락 받고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네네. 제가 이제 허락 받고 합의가 되면은 산책 가겠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각자 허락 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상준 씨처럼 강아지를 키우지 않더라도 산책 같이 나가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무료로 산책시켜주겠다는 글이 참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는 자기 반려견과 같이 산책할 친구 개를 찾는 글들도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여름이도 친구를 구한다면은 네. 어떤 친구를 좀 원하실까요? 여름이는 사실 부적응견이라서 친구들이랑 잘 안 놀아요. 그러면은 친구를 만들어줄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긴 할 것 같아요. 좀 네. 약간 여름이보다 더 활발한 강아지가 왔으면 좋겠다. 지금 어필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산책하고 산책하려고? 싶어가지고 예, 친구 떼가 싶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름아, 곧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보고 있지? 사실 이렇게 약간 품앗이 하는 것처럼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고 강아지 친구도 만들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 뭐 이웃끼리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만나도 잘 인사도 안 하잖아요. 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귀여운 반려견 덕분에 이웃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꿈꾸는 분이라면 정말 공부하듯이 챙겨본다는 코너입니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문제견, 문제묘란 말들을 하는데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단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애니멀 시그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입구에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주인공의 칩. 제작진을 격하게 반겨주는 이 녀석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유 얘들아 진정해야지 진정. 다 달려 나오네요. 아리와 퉁이 서로 인사하려고 야단이네요. 사람 보면 얘가 신나가지고 뛰는데 아리가 신나서 뛰면 네. 둥이가 아리를 계속 물어요. 콩이는 얌전하네요. 네. 간식을 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지는 집안. 녀석들 먹는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얘는 그냥 가까운 데서 빨리 먹고 다시 올라가고 네. 콩이랑 아리는 조금 편한 데 가서 먹으려고 해요. 콩이와 아리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성질 급한 둥이는 앉을 새도 없이 선체로 다 먹어버립니다. 천천히 먹어 얘. 앉아, 손, 엎드려, 코, 옳지. 손, 손님이 오면 장기자랑부터 선보인다는 콩알둥이. 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강아지들 같거든요. 빵, 빵. 아유 둥이 잘하네. 사랑스러운 콩알둥이의 사진과 강아지 용품들로 가득 찬 집안. 그야말로 강아지들을 위해 존재하는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녀석들을 향한 보호자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알겠죠? 그런 사랑에 보답하듯 늘 보호자를 쫓아다닌다는 콩알둥이. 해바라기가 따로 없습니다. 보호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요.
눈앞에서 보호자가 사라지자 급격히 흥분하며 짖기 시작하는 녀석들. 분리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 밖까지 울려 퍼질 정도입니다. 일단 나오면은 애들이 너무 짖어서 그리고 점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리 다칠까봐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보호자가 곧바로 집에 돌아왔지만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녀석들. 오후가 되자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이 보호자가 몰래 문 밖으로 나가는데요. 저런 깨버렸네요. 뭐 하시는 거죠? 그 나왔다 왔다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분리불안 훈련이 된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분리불안을 없애기 위해 1분 훈련법을 해보려는 건데요. 집안에선 흥분한 녀석들이 뛰고 솟고 심지어 탈출까지 아주 난장판입니다. 뭐야? 미아리, 너 여기 있어. 니 왜 자꾸 숨긴대? 콩알둥이를 달래던 보호자, 결국 다 같이 외출에 나섭니다. 이렇게 다 외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 편의점 가야 되는데 예. 두고 나가면 너무 심하게 울어서 네. 평소 강아지들의 심한 분리불안증 때문에 이렇게 잠시 외출하는 것조차 힘겹다는 보호자. 오늘은 조금 흥분을 덜한 것 같아요. 원래 엄청 힘들거든요. 사료에서 이물질 나와가지고 그냥 밥 만들어주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녀석들 급식을 준비하는데요. 아리가 알러지가 심해서 네. 이게 영양제여서 콩알둥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 영양식을 챙겨주고 있답니다. 얘가 식탐이 엄청 세가지고 아리가 사람 엄청 보호자는 잠을 잘 때도 콩알둥이 삼총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아빠가 조금 한 3, 4년 동안 아프시다가 그때 19년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힘든 시간에 이제 친구들은 안 만났고 집에만 있었으니까 얘네도 이제 저랑 오래 붙어 있으니까 얘네도 조금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해서 분리불안이 저 때문에 조금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힘든 시기 가족이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콩알둥이. 녀석들은 어느새 보호자의 전부가 됐다는데요. 애들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노래 틀어주고 네. 이제 간식 숨겨놓고 엄마 갔다 올게. 금방 올게. 입방하긴 했네. 보호자가 집을 나서자 다시 시작된 녀석들의 분리불안 증세. 그런 모습을 잘 알기에 보호자는 외출을 해서도 녀석들 걱정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너무 크게 짖고 점프하고 아니나 다를까 보호자가 외출한 순간부터 1시간이 넘게 뛰고 짖기를 멈추지 않는 녀석들. 과연 보호자는 언제쯤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을까요? 애들 집에 놔두고 나간 적이 많이 없어서 놔두고 나오면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 더 못 놔두고 나가게 돼요. 짖는 거랑 분리불안만 아니면 얌전해가지고 일단 점프하는 거랑 짖는 거는 꼭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저거는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게요. 이제 강아지들의 분리불안 때문에 보호자분 일상생활이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다가도 저런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괜히 강아지를 그냥 내 욕심 때문에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걱정이 돼서 이게 함께하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을 나설 때마다 사실 강아지에게 늘 미안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일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해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새 강아지의 분리불안 증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네네. 콩알둥이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집을 잠시라도 비우면 막 짖고 뛰고 우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네네. 강아지들의 분리불안 증세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반려견들이 보이는 분리불안 증세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눈앞이나 자기가 생활하는데 빡빡빡 긁는 행동을 통해서 또는 하울링이나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기도 하죠. 특히 더 심한 거는 분리불안이 생겼을 때 막 하울링 하듯이 우는 아이들, 네. 짖는 아이들 이런 증상이 보였을 때 분리불안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콩알둥이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3마리가 같이 있는데도 분리불안 증세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분리불안이 발생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리불안들 생겼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 동족에 대한 분리불안이 있고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리불안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이 어린 강아지 상태, 강아지 때 너무 일찍 젖을 뗀 아이들 있죠. 이것은 동족 간의 이제 사회성을 배우지 못해서 생겨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동족보다도 사람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유기견이 돼서 파양되고 다시 입양되고 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아이들도 이런 분리불안 증상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분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관 밖에 1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좀 네네. 꾸준히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리불안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했던 내용들 질문 주시는 분들 굉장히들 많거든요. 1분 있다가 들어오고 또 5분 있다 들어오고. 점점 시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훈련을 하면 분리불안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이 오히려 상당히들 많거든요. 이거는 반려동물의 행동 습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거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더 형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누군가를 계속 찾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지금처럼 보였던 것처럼 계속 개들이 특정인 사람이 올 때까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 공황장애의 일종이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또 무엇보다 또 분리불안 증상 보이는 반려 가족분들 사람도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일 때 빨리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콩알둥이가 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거든요. 콩알둥이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인지 이웅정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걔가 어느 정도로 많이 짖는지. 소리가 벌써 굉장히 크구나. 네. 콩알둥이 집을 찾은 이용정 전문가. 역시나 녀석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강아지 냄새나 애들이 많이 짖어요. 네. 사실 일찍에서 들리더라고요. 아, 네, 진짜요. 엄청 짖어요.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집에 도착하기 무섭게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는데요. 강아지 용품으로 가득 찬 거실. 이미 집안 전체가 사람과의 구분 없이 반려견들의 공간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온 집안 전체가 개들을 위한 공간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 뛰어놀다 보니까 막 다리도 다칠 것 같고 밑에 집에도 너무 소리 날 것 같아서 매트도 깔고. 매트도 네. 있겠죠. 혹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자시나요? 애들이 난리치고 막 울고 막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같이 다시 자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콩알둥이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호자. 수시로 녀석들을 안아주며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데요. 많이 안아주는 아이들, 그다음에 잠자리 같이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울타리, 개 집이 된 거예요. 개 집. 보호자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거거든요.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외출을 나갔다 돌아오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답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이 감정을 억제를 못 하거든요. 감정 억제를 하지 못하면 이 세 마리가 또 서열 다툼이 굉장히 또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흥분한 막내 둥이가 둘째 아리를 향해 짖고 무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서열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보호자 품에 안기면 안긴 개가 우선 리더가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보호자 때문에. 예. 올라가? 으르렁거리면 걔를 밀어내세요. 저리가. 밀어내요. 저리가. 예. 으르렁거리면 으르렁거리면 밀어내세요. 저리가. 예. 다 밀어내고 또 마지막도 저리가. 밀어내세요.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거든. 그럴 때는 저리가 저리가 밀어내고서 기다려. 그 으르렁거리지 않도록 내가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지금 개 집도 한 공간을 몰아가지고 개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영역을 당분간 나누는 작업을 지금부터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면 앞으로 이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만 한번 줄여볼게요. 지금껏 모호했던 보호자와 반려견의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간 분리를 위해 이용정 전문가가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반려견과 떨어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네요. 그동안 보호자가 외출하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울타리까지 넘었던 녀석들. 탈출하지 못하도록 걔가 뛰어오르면 다 걸려서 뒤로 넘어지거든요. 그럼 이 앞에서 이제 몇 번 습관화가 되면 뛰어넘지 않고 가만히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되거든요. 들어가. 가자, 다 같이. 들어가. 들어. 우리 일로 와. 이렇게 지켜보지 마시고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이제 엄마 바라보기네. 이 상황이 어색한 건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죠? 왜 아프죠? 이게 갇혀있는 기분. 갇혀있는 기분. 네.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님이거든요. 규칙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미안하거나 불쌍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우스 기다려. 자, 인위적으로 다 들어가게 시켰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교육을 시키세요. 안에서도. 한번 나가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자, 가시죠. 보호자와 전문가가 잠시 집을 비워보는데요. 과연 녀석들은 말썽 부리지 않고 집에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얘가 첫째예요. 첫째. 콩이.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뛰진 않는 녀석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것이 딱 되면 걔들도 이제 포기하는 것이 돼요. 이 포기하게끔 해서 자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가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온 직후에는 흥분한 반려견에게 다가가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하우스하고 다 집어넣어 이니죠. 하우스. 이콩. 옳지. 기다려. 하우스. 옳지. 들어가 기다려. 기다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듣죠? 진짜 신기하다. 왜냐면 콩이가 집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제가 들어오면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하우스가 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들어오면 흥분을 딱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우스 시키든지 기다려를 시키든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애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복습해볼까요? 이제는 보호자가 외출해도 얌전하게 기다릴 줄 안다는 녀석들. 앞으로도 많은 변화 기대할게. 오늘의 솔루션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강아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기 싫어한다고 같이 데리고 자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사회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입양된 강아지는 보호자의 과도한 애정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의 자립심은 어떻게 키워주는 게 좋을까요? 처음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 일주일 적응하는 동안에 위험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입양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네. 해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개 스스로가 그 환경을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잠자리 공간 정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우리 반려견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처음부터 분류를 잘 시켜주면 개들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어릴 때 처음부터 제대로 딱 잡아놔야지 네네. 그 이후가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보통 강아지가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면은 뭐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입양하면은 그 분리불안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이거든요. 다른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이미 사람에게 애착이 가장 강하게 지금 표출되기 때문에 다른 개를 입양을 했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분리불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혼자 두기 좀 미안하니까 친구를 같이 두면 그 분리불안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또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불안감을 호소를 하게 되면 바로 입양했던 아이도 따라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혼자 있는 거 외롭고 같이 함께 하고 싶으면 기존에 분리불안 갖고 있는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행동 교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케어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입양하셔야지 만약에 이런 버릇들이 생긴 상태에서 입양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여서가 아니라 보호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 반려견용 CCTV를 설치해서 보호자가 혼자 있는 강아지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강아지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네,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개들도 이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목소리는 들리는데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도 흥미를 잃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같이 목소리도 들려주고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것, 놀이, 근본적인 해결을 함께 해주는 것이 오히려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개들이 더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분리불안 문제로 고민인 보호자분들이 추가로 집에서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반려견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식사량을 예를 들어서 줄여주고 그 개들이 이제 코담요 요즘 많잖아요. 노즈워크 놀이하는 네. 장난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개 스스로가 사료를 찾아 먹는 거, 그다음에 숨겨진 장난감을 찾아놓는 거 이런 거를 같이 해주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기다려도 편안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게 되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끝으로 반려견의 문자 행동으로 고민이신 보호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우리 삶이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반려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문제점을 개선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강아지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이웅종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